안녕하세요. 배우면 세상을 보는 힘이 생기는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역이 발생한 이유, 즉, 무역 발생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무역 발생 이론은 크게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절대 우위론과 그것을 반박하며 등장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 우위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대 우위론은 무역을 하는 각국이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상호 교환하면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동일한 비용으로 상대방보다 최대의 효과를 내거나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상대방보다 낮은 비용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절대 열위에 있다고 하죠. 사례를 통해 볼게요. 일정 기간의 갑국과 을국의 쌀과 기계 1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시다. 사례 1에서 쌀 한 가마를 생산하는데 갑국은 10명, 을국은 9명의 노동이 사용됩니다. 자, 어느 나라가 쌀 생산에서 유리할까요? 그렇죠? 생산비는 적을수록 유리하니까 을국이 쌀을 특화해야 되겠네요. 그럼 기계는 어떨까요? 기계 한 대 생산하는데 갑국은 12명, 을국은 8명. 역시 을국이 기계 생산에 더 유리하겠네요. 이때 갑국은 쌀과 기계 모두 절대 열위에 있고 을국은 쌀과 기계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이런 경우 한 나라가 모든 상품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 어, 무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례 2도 보겠습니다. 사례 2에서는 갑국이 쌀 생산에서 갑국이 에,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기계 생산에서는 을국이 절대 우위에 있죠. 어, 이때에는 갑국은 쌀을 특화하고 을국은 기계를 특화하여 서로 교환하는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가 절대 우위론이에요. 참 쉽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제로는 사례 2만 무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례 1에서도 무역이 나타나고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우위론은 사례 1에서의 무역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게 절대 우위론의 한계입니다. 다시 한계를 정리하자면 특정 국가가 모든 상품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거나 절대 열위에 있는 경우 어, 무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절대 우위론에 반박하여 새로운 비교 우위론으로 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 우위론도 살펴봅시다. 비교 우위론은 무역에 참여한 국가들이 각자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양으로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상품을 생산하여 양국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환, 무역하게 되면 양국 모두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 즉, 특화하여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상품을 특화한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우위론에서는 일방이 그 상대방보다 부재와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비교 우위론에서는 일방이 부재와 모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그 기회비용이 저렴한 특화 상품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에 따라 무역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로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을까요? 각국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한다 해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 즉 각국의 자연환경, 부존자원, 기술 수준, 노동력의 차이 등에 따라 상대적인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원료가 많은 나라는 상대국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노동력이 많은 나라는 상대국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비를 상대국과 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생산비를 가진, 즉 생산비의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면 무역 당사국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교 우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공부한 후 어, 비교 우위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다시 공부해보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비교 우위에 대한 사례 연습을 통해 이 상품별 기회비용의 계산, 각국의 특화 상품의 발견, 그리고 무역 이익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오늘 배운 후 반드시 여러 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속에 제시된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이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생산량, 생산비, 생산 가능 곡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다음의 사례 세 가지, 세 가지는 모두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일정 기간의 갑국과 을국의 쌀과 기계 1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단, 갑국과 을국의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각각 720명의 근로자가 있고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자, 여기서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라고 했으니까 생산에 필요한 생산비는 노동력이겠네요. 쌀 한 가마 생산을 위한 생산비가 갑국은 노동 10명, 을국은 노동 9명이고 기계 한 대 생산을 위한 생산비가 갑국은 노동 12명, 그리고 을국은 노동 8명이네요. 생산비가 적을수록 유리하니까
을국이 쌀과 기계 모두 절대 우위에 있네요. 이 문제를 생산량으로 한번 바꿔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은 720명의 근로자로 쌀 72가마 또는 기계 60대를 생산할 수 있고, 의국은 720명의 근로자로 쌀 80가마, 기계 90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산량은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역시 을국이 쌀과 기계 모두 절대 우위에 있네요. 어. 자, 다음으로 생산 가능 곡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란 한정된 자원 또는 소득으로 생산 가능한 조합을 연결한 선입니다. 어, 다 똑같은 표이긴 한데 이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보시면 갑국은 720명의 근로자로 쌀 생산을 72가마를 하거나 쌀 72가마 기계 0대를 하거나 또는 기계 60대 쌀 0가마를 생산하거나 또는 쌀 36가마와 기계 30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을국도 어, 쌀만 80가마 생산하거나 기계만 90가마 생산하거나 또는 쌀 40가마와 기계 4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프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연습 첫 번째 포인트는 쉽게 말해서 문제를 잘 봐라. 아, 문제를 잘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각 국가 내의 상품별 기회비용의 상대 가격, 이제 그 비교 우위론에서 기회비용을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각 국가 내의 상품별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교 우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회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국이 쌀만 생산한다면 쌀 한 가마 생산을 위해 10명의 노동, 즉 생산비가 투입되는데 이 10명이 쌀 생산하느라고 포기한 기계는 몇 대냐라는 겁니다. 어, 이 갑국은 12명을 가지고 기계 한 대를 만들 수 있었으니 10명으로는 기계 몇 대를 만들 수 있느냐? 어, 요걸 묻는 거죠. 그죠?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12x는 10. 그래서 x는 어, 기계 6분의 5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쌀 생산을 위한 10명으로 기계 6분의 5대를 포기한 거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반대로 갑국이 기계만 생산한다면 기계 한 대 생산을 위해 12명의 노동, 즉 생산비가 투입되는데 이 12명으로 기계를 생산하느라고 포기된 쌀은 몇 가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역시 어, 10명으로 쌀 한 가마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럼 12명으로는 쌀을 얼마나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어, y는 즉 포기된 쌀은 쌀 5분의 6가마 즉 쌀 5분의 6가마다는 기회비용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을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쌀 1가마 생산을 위해 포기된 기계의 기회비용은 기계 8분의 9대 그리고 을국에서 기계 한 대 생산을 위해 포기된 쌀의 기회비용은 쌀 9분의 8가마 라고 기회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기회비용을 계산했으면 이제는 국가 간 비교하여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 즉 무역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국가 간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쌀에 있어서 갑국과 을국의 기회비용 계산해 보면 요거는 1이 안 되고 요거는 1이 넘죠. 그래서 이렇게 쌀 1가마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쌀은 갑국이 특화해야 되는 거죠. 반면 기계 볼까요? 기계 한 대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쌀 5분의 6가마, 을국이 쌀 9분의 8가마. 어때요? 을국이 더 기회비용이 저렴하죠? 이때 을국이 기계를 특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국은 쌀을 특화해서 수출을 하고 을국은 기계를 특화하여 수출을 하면 상호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게 비교 우위론이에요. 자, 지금까지 비교 우위 문제를 풀 때 첫째, 문제를 잘 보고 둘째, 국가 내의 상품별 기회비용을 구해보고 셋째로 국가 간의 기회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특화하여 수출한다고 연습했습니다. 자, 이 기회비용을 통해서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가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무역 이익의 계산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표는 위에서 얘기한 표 똑같은 거고요. 자, 네 번째 무역 이익의 계산. 자, 갑국과 을국에는 각각 720명의 근로자가 있고 쌀과 그 기계 교환 비율은 1대 1이라고 가정한다. 이 교환 비율은요, 그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교환 비율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 1대 1로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 1대 2로 교환할 것이냐, 1대 3으로 교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주어진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갑국부터 이익을 계산해 볼게요. 무역 전에, 즉 자급자족일 때, 갑국은 쌀 36가마, 기계 30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교 우위에 따른 교역을 하게 되면 갑국은 쌀을 특화하여 72가마를 생산하겠죠. 그러면 72가마를 특화 생산하면 무역 후에 36가마는 무역 전처럼 소비하고 나머지 36가마는 수출해서 1대 1로 기계 36대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역 전에는 기계 30대였는데 무역 후에는 기계 36대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 어, 기계 6대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을국의 무역 이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에는 을국은 쌀 40가마, 기계 45대, 쌀 40가마와 기계 45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교 우위에 따라 을국은 기계를 특화하여 어, 기계를 특화하여 90대를 생산합니다. 이 무역 후에는 무역 전과 같이 기계 45대는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요.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어, 나머지 45대는 수출하여 1대1로 쌀 45가마를 수입하는 거예요. 자, 무역 전에는 기계 4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역 전에는 쌀 40가마를 생산 소비했는데 어, 특화하여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쌀 45가마를 수입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 무역 후에 쌀 5가마의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자면 이 비교 우위의 즉 중요성은 쌀과 기계에서 을국이 절대 우위에 있지만 지금까지 연습한 거 보세요. 쌀과 기계에서 을국이 다 절대 우위에 있었죠. 예. 이 을국만이 그 절대 우위에 있는 경우 그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은 교역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럴 때에도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하면 모든 국가가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연습을 했어요. 실제 살펴봤죠. 이에 따라 국가 간에 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가 간에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비교 우위론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비교 우위론을 또 해냈습니다. 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다양한 금융자산과 자산관리 그리고 어, 나이에 따라서 즉 생애 주기에 따라 금융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